삶의 작은 변화만으로 피부 건강을 극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 사람들은 흔히 비싼 화장품이나 피부과 치료에 의존하지만 매일의 작은 습관들이 피부의 장기적인 건강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깨닫지 못한다. 이 이야기에서는 피부와 함께하는 일상, 그리고 그 일상을 통해 건강한 피부를 유지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첫 번째로, 아침이 밝아올 때 시작되는 하루의 시작이다. 많은 사람들이 아침에 촉박한 시간을 핑계로 세안 단계를 소홀히 하지만 밤새 피부에 쌓인 노폐물과 피지를 깨끗하게 제거하는 것은 피부 건강의 기본 중의 기본이다. 세안제는 자신에게 맞는 폐와 균형을 유지하는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보통 아침에는 클렌징 오일보다는 부드러운 폼 클렌저가 적합하다. 세안 후에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토너로 피부 결을 정돈해주자. 그러나 세안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수분 공급이다. 피부가 건조하면 각질이 쌓이고 이것이 모공을 막아 트러블을 일으킬 수 있다. 가볍고 수분감이 높은 에멀전이나 로션을 사용하여 피부의 수분 장벽을 강화해야 한다. 자외선 차단제 없이 바깥으로 나가는 것은 피부 건강에 치명적이다. 자외선은 피부 노화를 가속화시켜 기미, 주근깨, 주름 등을 유발하기 때문에 자외선 차단제를 매일 아침 바르는 것은 필수적이다. 특히 실내에 오래 있더라도 자외선은 유리창을 통해 들어오기 때문에 항상 방심하지 말아야 한다. 오후가 되어 업무나 공부가 열중할 시간, 적절한 스트레칭과 물을 챙겨 마시는 것도 피부 건강과 직결된다. 신체가 긴장되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피부에 악영향을 미친다. 수분은 몸 전체의 순환을 돕고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하여 피부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미친다. 충분한 수분 섭취는 자연스럽게 몸속의 노폐물을 배출하는 데 도움을 주기도 한다. 저녁 시간에는 하루 종일 쌓인 스트레스와 피로를 풀어주는 시간이다. 이때도 역시 꼼꼼한 세안이 중요한데, 메이크업을 했거나 외부 활동이 많았던 날은 클렌징 오일로 메이크업을 확실히 제거한 뒤 폼 클렌저로 이중 세안을 진행하는 것이 좋다. 피부에 맞는 진정 효과가 있는 젤이나 시트를 이용한 팩을 하면 하루 동안 지친 피부에 휴식을 줄 수 있다. 마지막으로, 밤에는 피부가 재생되는 시간이라고 한다. 이 시기에 맞춰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수면은 가장 강력한 피부 재생의 시간으로 하루 중 피부의 면역력을 높이고 피로를 해소하며 다음 날을 위한 에너지를 보충한다. 취침 전에는 고농축 세럼 또는 나이트 크림을 사용하여 필요한 영양 성분을 피부 깊숙이 공급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밤사이에 스킨케어 제품들이 피부에 잘 흡수되도록 신경 써야 한다. 이렇게 하루하루 기본적인 스킨케어와 생활 습관을 통해 피부 건강을 지켜나간다면 비싼 화장품 없이도 맑고 건강한 피부를 유지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과 자신의 피부 상태에 대한 이해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아무리 좋은 성분도 적절한 방법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그 효과를 느끼기 어렵다. 그러니 자신만의 피부 루틴을 찾고 꾸준히 실천하는 그 길을 걸어보자.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녹색 마을, 바다채로 온 열매의 나라 라는 두 지역이 있었다. 녹색 마을에서는 싱싱한 야채들이 끝없이 자라나고 있었고, 다채로운 열매의 나라에서는 신기루처럼 반짝이는 과일들이 주렁주렁 열렸다. 두 지역의 백성들은 각자의 토양과 기후에 적합한 농작물을 자랑스러워했다. 녹색 마을의 주민들은 자신들의 풍부한 섬유소와 다량의 비타민이 함유된 시금치, 브로콜리, 배추가 몸에 좋다고 말하곤 했다. 그들은 녹색의 힘이 우리 몸의 독소를 제거하고 건강을 지킨다고 굳게 믿고 있었다. 그들은 야채가 가진 다양한 항산화 물질들도 자랑하며 녹즙으로 만든 음료가 하루를 건강하게 시작하는 방법이라 전했다. 한편 다채로운 열매의 나라 주민들 역시 자신들의 과일이 얼마나 건강에 이로운지를 자랑스러워했다. 그들은 감귤, 사과, 딸기 같은 과일들이 맛뿐만 아니라 비타민C와 같은 면역력을 높여주는 영양소가 풍부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과일의 상쾌한 달콤함이 강력한 에너지와 기분을 상승시키며 천연 당분이 몸에 무리 없이 공급된다고 믿었다. 두 지역 주민들은 서로의 농작물이 어느 쪽이 더 건강에 좋은지 논쟁을 벌였다. 그러던 어느 날 각 지역의 지도자들이 모임을 가졌다. 녹색마을 대표인 양배추 대장과 다채로운 열매의 나라 대표인 사과 여왕은 각각의 관점을 이야기하며 상호간의 입장을 이해하기 위해 결심했다. 그들은 영양밥상 축제를 열기로 했다. 이 축제에서는 이 두 지역의 대표적인 야채와 과일을 활용한 다양한 요리들이 소개되었다.
축제에서 사람들은 서로의 음식을 시식하며 야채 주스와 과일 샐러드를 맛보았다. 이 과정에서 그들은 야채와 과일이 서로 보완 관계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야채에서 얻을 수 있는 절대적인 미네랄과 과일에서 얻을 수 있는 필수 비타민 모두가 몸 건강에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또한 과일의 당분이 야채의 쌉쌀함을 보완하고 야채의 섬유소가 과일의 당분 흡수를 조절한다는 사실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진실이었다. 끝으로 두 지역의 주민들은 서로 화해하며 다양한 식재료가 얼마나 몸에 유익한지를 인정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번 경험을 통해 준비된 음식을 함께 나누어 먹으며 진정한 건강이란 어느 하나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잡힌 식단에서 온다는 깨달음을 얻었다. 이로써 녹색마을, 바다채로운 열매의 나라, 사람들은 건강한 삶을 위한 조화를 이루며 살게 되었다. 세 번째 이야기, 2023년 도시 생활은 이전보다 더 빠른 속도로 돌아가고 있었다. 직장인들, 학생들, 심지어는 은퇴 세대마저 끊임없이 바쁜 생활에 지쳐가고 있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흔한 고통은 만성 피로였다. 하루를 시작할 때부터 밤이 되기까지 쉼 없이 느껴지는 피로감은 일상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김민재 씨는 이 질환의 대표적인 사례였다. 김민재는 서울 한복판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중견기업의 팀장이다. 열심히 일하는 건 목표 달성을 위해 한계를 넘어 일하는 것은 그에게 당연한 일이었다. 그러나 어느 날부터 일상적으로 누적되는 피로가 감당하기 힘들어지기 시작했다. 아침에 일어나기도 힘들고 오후가 되면 언제나 눈꺼풀이 무겁고 퇴근 후에도 그의 정신은 하루 내내 소모되고 난 뒤에 텅 빈 상태였다. 어느 주말 그의 아내가 피로감에 지쳐 소파에 헐떡이는 그를 보며 적극적인 해결책을 찾길 권유했다. 이를 계기로 김민재는 본격적인 만성 피로 해결책을 찾기 시작했다. 우선 그는 규칙적인 수면 습관을 만드는 것으로 시작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잠들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것, 주말이나 주중이나 일정한 수면 패턴을 꾸준히 지키는 것이었다. 이를 통해 그의 몸은 점차 규칙적인 생체의 리듬을 되찾기 시작했다. 또한 그는 식사 습관을 되돌아보았다. 바쁜 업무 탓에 점심을 대충 패스트푸드로 때우던 그는 보다 균형 잡힌 식단을 시도하기 시작했다. 다양한 채소와 과일, 충분한 단백질 섭취로 면역력을 강화하고 각종 비타민과 영양소를 공급해줬다. 그는 일주일에 2번 동네 공원에서의 산책을 통해 신체 활동을 늘리고 사무실 책상에서 간단한 스트레칭을 하는 것도 빼놓지 않았다. 동시에 그는 정신 건강을 위한 방법 또한 강구했다. 일상에서의 스트레스를 관리하기 위해 명상과 요가를 배우기 시작했다. 매일 아침 10분간의 명상은 그에게 하루를 차분히 시작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주었고, 번잡한 업무 중간마다 하는 짧은 호흡 운동은 긴장을 완화시켰다. 이러한 노력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차츰 효과를 나타냈다. 그는 피로감이 점차 줄어드는 것을 느꼈고, 일에 대한 집중력과 효율성 또한 높아졌다. 물론 완벽한 변화는 아니었지만 지속적인 노력과 자기 관리를 통해 만성 피로를 관리해 나가고 있었다. 김민재의 이야기는 단순한 피로 해결기를 넘어 현대인들이 잊고 지내온 자기 관리의 중요성을 일깨웠다. 만성 피로는 단순히 한 사람의 의지로 극복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생활 방식 전반을 돌아보고 개선할 때에만 비로소 해결될 수 있는 것이다. 그는 이제 만성 피로를 관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작은 습관들을 꾸준히 지속해 나가는 것임을 깨달았다. 그리고 그의 경험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자신만의 해결책을 찾아가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었다. 네 번째 이야기, 체중 관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중요한 이슈입니다. 일시적인 다이어트와 운동이 아닌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이야기는 체중 관리 경험을 통해 배운 점들과 이를 실생활에 적용한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어느 날 직장에서 돌아온 나는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보고 무언가를 바꿔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차례 시도해본 다이어트는 일시적인 성공만 가져다 주었고 결국엔 체중이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곤 했습니다. 이젠 다르게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했죠. 첫 번째로 한 일은 내 생활 방식을 분석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루 일과 중 얼마나 많이 움직이고 무엇을 먹는지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귀찮았지만 점차 기록하는 것이 습관이 되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부터 밤에 잠자리에 들 때까지의 모든 활동을 세밀하게 기록하면서 나의 라이프 스타일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충격적이게도 나는 하루 종일 앉아있는 시간이 너무 많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동차로 출퇴근하고
사무실에서도 대부분의 시간을 책상에 앉아 보냈으며 운동은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에는 빠르게 배달 음식을 시켜 먹거나 인스턴트 제품을 해결하기 일쑤였죠. 이후 조금씩 생활 방식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출퇴근을 도보로 하기로 결정한 것이 첫 번째 변화였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하루에 30분 정도 걷는 것이 상쾌한 기분을 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걷기 운동이 익숙해질 무렵 나는 주말마다 가벼운 조깅을 추가했습니다. 이는 내 체력과 기분 전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식단 변화도 필요했습니다. 음식의 영양 정보를 자세히 살펴보기 시작했고 채소와 과일의 섭취를 늘렸습니다. 정크푸드와 가공 음식은 점점 멀리하게 되었죠. 대신 내 손으로 음식을 준비하면서 요리에 대한 흥미도 생겼습니다. 요리 실력은 점차 늘어갔고 건강한 재료로 만든 맛있는 음식을 즐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했던 것은 정신적인 변화였습니다. 나는 체중을 줄이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기보다는 건강하게 사는 것을 목표로 삼기로 했습니다. 나의 목표는 특정한 숫자가 아니라 매일 조금 더 건강한 선택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변화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지만 꾸준히 노력하면 반드시 성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내 몸과 마음은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속 가능한 방법으로 체중을 관리하게 되면서 내 자신감도 함께 형성되었습니다. 이제 나는 단순히 체중을 줄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더 사랑하고 아끼기 위해 이러한 생활 방식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제 과거의 나처럼 체중 관리를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조언을 해주고 싶습니다. 체중 관리는 단순한 숫자 이상의 것임을 기억하세요. 올바른 정보와 긍정적인 태도로 접근하면 변화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즐기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건강의 시작입니다.